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먼입니다. 현대 스틸 산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상 풍력 전용 설치선을 출항했습니다. 이 배에 탑재된 제킹 시스템을 통해 설치 작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통영에서 열린 출항식 현장,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넘어 미래로! 현대스틸산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을 건조했습니다. HSG 성동조선과 협력해 지난 5년여에 걸쳐 만들어진 현대 프론티어호, 길이 85m, 폭 41m로 최대 58명까지 승선이 가능합니다. 현대 프론티어호는 국제과제로 기술 개발한 14,000톤급 홀딩 능력을 보유하고 1,200톤 일체형 크레인을 탑재한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이자 산학협력의 결정체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대 프론티어호의 강점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킹 시스템입니다. 배가 해상풍력 설치 장소에 도달하면 작업에 따라 높낮이 조정을 위해 바닥을 끌어올리는 제겁을 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처럼 해상 작업에서의 제겁과 다이나믹 포지션 능력을 통해 안정적인 설치 작업과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번 출항 이후 현대 프론티어호는 곧바로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에 투입돼 국산 터빈 18기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100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은 1,000억 원 정도. 내년에는 국내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과 10메가와트 터빈이 적용되는 전남 자은 프로젝트 투입도 앞두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향후 한 10년 안에 3배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기조에 맞춰서 30년까지 약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상풍력 시장의 확대 기조에 힘입어 현대 프론티어를 적극 활용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스틸산업은 해외 시장 규모에 걸맞는 추가적인 선박을 2028년까지 추가적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자, 국내 첫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산업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인 현대 프론티어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설치가 가능한 선박 규모와 기술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제주 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투입할 예정인데 기존 방식인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각각 운영할 필요 없이 현대 프론티어 한 척으로도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출항식을 가진 현대 프론티어는 2019년 연구 개발에 착수해 건조까지 약 5년이 걸렸습니다. 총 1,300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 중 116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했습니다. 2018년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평가기술원이 국책과제를 공고했고 현대스틸산업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기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스틸산업부터 한국성급까지 모두 6개 기관이 뛰어든 겁니다.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풍력 누적 설치량은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해상풍력 시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과 연계해서 터빈, 타워 등의 핵심 기자재 산업, 그리고 발전기의 설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도 함께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제2의 조선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와 이익 공유 방안, 소통 체계 등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연세의료원이 중입자 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난치암 정복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회전형 치료기 가동을 예고하며 빠르게 치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2013년 입자 치료기 도입 검토를 시작으로 중입자 치료센터가 문을 열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은 암 정복을 향한 멈추지 않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1992년 4월 국내 최초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으며 1969년 국내 첫 번째로 암센터를 설립해 암 치료를 선도해왔습니다. 이어 의료원은 중입자 치료센터를 위해 일본, 독일 등 해외 치료센터 방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센터를 건설하고 치료기를 설치했으며 지난 3월 마침내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하고 꿈의 치료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를 국내에서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도입까지 한 10여 년 준비를 했고 전립선 암을 4월 25일 날 최초로 치료를 시행했고 앞으로 고형암 전체에 대한 치료를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고형암에서 치료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입자 치료기는 전 세계 7개국 16대만 설치된 최첨단 암 치료기기로 연세의료원은 고정형 1대와 회전형 2대를 설치했습니다. 전립선 암 치료가 우선 시행됐으며 오는 10월 또 하나의 회전형 치료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폐암, 간암뿐만 아니라 골육종을 비롯한 많은 암에서 고형암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형 1대가 아마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10월쯤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완전히 다 가동이 될 수 있다고. 한편 지난 4월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한 연세의료원의 중입자 치료센터는 지금까지 총 10명의 환자 치료를 마쳤으며 난치암을 대상으로 한 암 정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넥슨의 대표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올해로 22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장수 게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을만 하죠. 이 넥슨이 오래된 게임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MZ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오프라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대표 캐릭터 배지와 다오가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불리는 성수동에 떴습니다. 2001년 10월 출시돼 올해 22주년을 앞둔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장수 게임이라는 수식어를 벗기 위해 패션 브랜드 빅웨이브 컬렉티브와 함께 캐릭터를 MZ세대에 맞게 재해석해 내놓은 겁니다. 넥슨은 이를 위해 캐릭터를 활용한 비치타월, 의류, 에코백 등 다채로운 컬래버 상품을 선보이고 새로운 세계관을 결합한 특별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게임 씬에서는 저희 IP가 헤리티지가 있고 나름대로 리스펙도 받고 있는 IP이지만 게임 씬 밖에서는 역사가 깊은 만큼 다소 올드한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는 넥슨 IP의 새로운 하입을 입힌다는 전략하에 IP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그동안 자사의 인기 게임,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카트라이더 등의 게임 캐릭터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게임 이용자 외에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유행에 민감한 MZ세대를 겨냥한 캐릭터 세계관을 선보임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고 회사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활용한 IP 활동은 이용자의 대중성 확대뿐만 아니라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캐릭터 산업 매출액은 2016년 11조 661억 원에서 2022년 13조 5천억 원으로 6년 새 약 15% 성장했고 올해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넥슨은 앞으로도 전 연령층에 걸쳐 넥슨 IP를 일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넥슨이 생각하는 IP 비즈니스란 다양한 콘텐츠 스토리를 만들고 게임, 그다음에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영화, 그다음에 머천다이징, 테마파크 등 다양한 윈도우에서 넥슨의 IP가 대중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하고 유니크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확대되면서 게임 브랜드의 각인 효과를 노린 게임사의 마케팅은 앞으로도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신한은행이 땡겨요로 배달앱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사업 기획부터 출시까지 손수 챙긴 혁신 사업이기도 합니다. 비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하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한은행의 주문 배달앱 땡겨요가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에서 존재감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땡겨요는 배달업계에서 지적되었던 높은 광고료와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췄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지금 2% 정도 수준이고요. 만약 그 가맹점주분께서 1,000만 원 매출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면 저희 배달앱을 이용해서 매출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입금이 더 최대 100만 원 입금이 더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광고나 이런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안에서 자체 마케팅을 하실 수 있게 좀 해드렸어요. 고객은 광고 기반이 아닌 실이용자 후기 기반의 맞춤 식당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원을 위해서는 금융업계 최초로 라이더 전용 대출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장님 대출과 땡겨요 적금, 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이라는 점을 내세워 차별성을 둔 겁니다. 신한은행은 2026년 업계 빅3 안착을 위한 목표를 내놨습니다. 우선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상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매일 땡겨드림 대출이라고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매일 매출액의 한 80% 정도 수준을 입금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서 하반기에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구상. 지난달에는 땡겨요 매장 식사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배달앱과 달리 오프라인 영역에서 앱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주문 결제가 가능합니다. 주문용 기기 설치 비용과 인건비 등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비용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연내 경기도 전 지역과 강원도, 충청도와 전라도 등 온라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집이란 내가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직주 근접 단지가 수요자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현장 전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가재지구에 새롭게 분양하는 견본주택 현장. 견본주택이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짓는 이 단지는 3.3제곱미터당 1,410만 원에 공급됩니다. 단지가 공급되는 가재지구는 약 62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시설과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평택송탄 일반산업단지, 평택장당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가까워 출퇴근이 용이한 것이 특징. 제 회사가 저기 장당동 쪽에 있는데 아무래도 출퇴근에 좀 용이하고 개인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장안천이 흐르는 수변공원이 가깝고 단지 내 32%에 달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해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됩니다. 단지 곳곳에는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여름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도 확보했습니다. 단지가 너무 푸릇푸릇하고 예뻐서 낮에 커피도 마시고 아이들하고 또 많이 이런 정원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특징입니다. 스크린 야구장과 스크린 테니스장을 비롯해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을 갖췄습니다. 삶의 여유를 찾는 직장인들이 늘며 직주 근접 요소와 여가 시설을 갖춘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워라밸이라고 해서 그 퇴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 혹은 SK라든지 이런 대기업 이제 산업시설 인근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수요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배후 수요를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SCM 생명과학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아토피 치료제의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이번 임상에서 치료기간 단축 및 안정성을 입증해 향후 경쟁력이 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선병관 대표와 임상을 담당한 함동식 상무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회사의 원천 기술인 층분리 배양법은 고순도의 고효능을 갖춘 줄기세포로서 이번 아토피 피부염 임상 이상을 통해 또 한 번 원천 기술의 기술력을 증명받았습니다. 특히 안정성 입증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손병관 대표와 함동식 상무를 통해 임상에 주목할 점과 향후 계획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개발해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원천 기술인 층분리 배양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줄기세포는 정말 순수한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 기술을 얘기할 때마다 고순도, 고효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줄기세포가 이번 아토피 피부염 이상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천 기술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는 그런 의미도 될 거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줄기세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상에서 20명, 그리고 2상에서 76명, 그중에 72명, 그중에 36명이 줄기세포를 맞았는데 그런 환자들에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환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또 효과 있는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외에 저희가 보조지표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지표를 포함하는 분석 결과에서도 12주 혹은 16주, 길게는 24주까지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줄기세포 치료제를 단시간에 치료를 해서 장기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에 맞는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 3상은 한독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과정을 한독에서 맡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거에 대한 돈은 전혀 부담이 없고요. 내년에 있을 이식편대 숙주 질환에 대한 이상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이제 3상을 하는데, 여기는 또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상 2상이 끝난 후에는 시판을 하면서 임상 3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번 강조합니다만은 이식편대 숙주 질환에 관한 한 거기서 만약에 우리 그 치료제의 그 효과가 입증이 되면 파급 효과가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금년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나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DTNC 바이오 그룹이 바이오 USA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박채규 회장은 성장성을 확인한 만큼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확보해 배당과 투자를 동시에 실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전합니다. DTNCRO와 DTN 사노메딕스 등 DTNC 바이오 그룹 4개 계열사가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3 바이오 USA에서 그 어느 기업보다도 활발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풀 CRO 서비스 선도 기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들을 만큼 각 계열사의 경쟁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바이오 USA에서 얻은 회사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박채규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CRO 업체임에도 참가했던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CRO가 국내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더 크게 발전하려면 결국은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모자란 점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앞으로 우리가 롱텀으로 계속 준비해야 돼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계기가 됐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반응이 되게 좋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도 이런 업체가 있었어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DTNC 바이오 그룹이 국제적인 전시회에 참여를 하는 첫 번째 시발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DTNC 바이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임상시험 전반을 제공하고 있는 풀 CRO라는 거를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아직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소개하는 영상과 브로셔를 보고 확인을 한 후에 풀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이 국내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그룹 안에서 원스톱이 가능하다는 거. 풀 패키지가 저희들 한쪽 부분만 컨택해도 풀 패키지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뭐 그게 휴사이언스 업무든 사노메딕스 업무든 그다음에 CRO 업무든 세이프 소프트 업무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를 또 만났는데요. 특정 회사들이 어떤 전반적인 걸 다 요구하는 부분이 다양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회사만 왔더라면 아마 그거를 소화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제약사나 해외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DTNC 바이오 그룹을 통해서 비임상이나 전반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계기를 보고 있다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각 유닛별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지 국내 제약사도 해외로 나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국제 인정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유일하게 그냥 원스톱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들 서비스 자체를 깊이를 키워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비임상 분야에서는 GLP 기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미국에서 시험을 하든 유럽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고요. 시작이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도 할 수 있어. 한국에도 벌써 이런 업체가 생겼어.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어민 마케터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업체, 해외 업체들과 원포인트로 원어민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각 계열사에 또 네트워킹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So we start from like preclinical all the way down to phase 3 clinical, right? And then we also have a software arm that develops software for the preclinical and clinical trials. 비임상의 각각의 유닛들을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임상과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또 주주분들에게 배당도 시키고, 또 그 금액으로 새로운 또 동력을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약 440억 매출 정도에 한 50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배당이라든지 또 새로운 동력을 투자하기 위한 자금으로 부족하다. 그러려면 빠른 시일 내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서 배당과 투자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영업이익 150억, 200억 이상을 올림으로써 배당과 투자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매진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터 5년 뒤 2027년까지는 15개의 기절을 운영을 하고 매출을 1조 원 이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항공사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LCC하고 저희의 큰 차이점은 서비스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프리미아를 LCC라고 하죠. 저희는 LCC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항공사고요.
스타트업들의 이 발생과 한사리를 보게 되면 스타트업들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문제를 풀고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도구죠. 결국 모든 협력의 시작은 이제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워낙에 언어가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게 전문적인 프로페션이 됩니다. 왜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복잡한 펀드를 운영을 하느냐, 다른 기업들은 가지 않는 왜 이런 길을 가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결국에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들도 이게 실제 고객들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복잡한 밸류체인을 거쳐야 됩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